안녕하세요. 황상민 TV 시작하겠습니다. 왜 사세요? 누군가 왜 사냐고 물어보면 그냥 살아요 라고 공허한 대답밖에 할 수 없었나요? 내가 누구고 무엇을 위해 살고 어떻게 살 것인지 모르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뭐 주님의 품으로 들어가라고 하고 어떤 분들은 뭐 오토바이 타라고 그러고 정답과 같은 답을 쫓으면 행복해질 수 있으리라 믿으셨나요? WPI 워크숍에서 자신을 알고 주변 사람을 이해하고 그 과정에서 나에게 딱 맞는 행복의 방정식을 찾아보세요. 자신의 행복과 삶의 비밀을 알 수 있는 WPI 워크숍이 8월 24일에 열립니다. 위즈덤 센터가 삶을 고민하는 많은 분들에게 사회적 기업 활동으로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상담 비용이 부담스러우신 분, 자신의 고민이나 아픔의 정체가 무엇인지 알지 못해 상담을 주저하셨던 분을 위해 상담 기회를 제공합니다. 상담을 통해 자신의 마음을 확인하고 자신의 문제에 대한 통찰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황상민 TV는 오늘 처음 출연하시죠? 네, 첫 출연입니다. 네. 첫 출연 황상민 TV 혹시 이전에 보신 적 있으세요? 네, 봤습니다. 근데 누구신데요? 베트남에서 온 유용국이라고 합니다. 베트남에서 온 유영국 선생을 황상민 TV에 초청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혹시 요즘 베트남이 핫하니까 어떻게 아셨어요? 박항서 감독 이야기도 나오고. 박항서 감독, 맞아요. 근데 베트남은 항상 핫했잖아요. 맞습니다. 그거를 되게 하고 싶었어요. 뭘 해요? 사실 베트남이 한류의 시초이기도 하거든요. 한류의 시초. 중국하고 비슷하게 한류가 시작된 나라인데 네. 박항서 감독님이 베트남에서 엄청 인기가 있고 존경받는 건 맞는데 그 이전에도 충분히 한국 사람들을 좋아하고 한류가 있었던 나라거든요. 그렇죠. 근데 갑자기 박항서 감독님 때문에 한국 상품이 잘 팔리고 이게 아닌데 언론에서 이상하게 나와서. 왜냐면 언론에서는 그 사이에 베트남에 대해서는 굿모닝 베트남 이것밖에 아는 게 없거든요. 우리에게서 베트남은 베트남 전쟁, 뭐 고엽제, 라이따얀, 베트남 맞나요? 신부들. 베트남 신부 이것밖에는 모르다가 갑자기 한국이 우리가 베트콩 열심히 소탕했는데 근데 갑자기 한국 사람이 좋아요 이런 게 한다는 건 상상하기 힘든데 한국 사람 좋아요 이러니까 그전에는 한국 물건만 좋았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게 이제 박항서 감독 때문에 한국 사람 좋아요, 한국 사람이 우리에게 있어 영웅이 될 수 있어요 이러니까 이제 헷갈리는 거예요 그동안. 그렇죠. 맞나요? 실제로는 박항서 감독뿐만 아니라 한국 사람 매우 좋아하는데 한국에 계시는 분들이 방금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걸 몰랐던 거죠. 그렇죠. 네. 본인들이 몰랐던 걸 뒤늦게 안 건데 마치 이제서야 생긴 것처럼. 그렇죠. 그거는 이제 그동안 자신들의 무식을 감추기 위해서 좀 떠벌리는 상황인데 그건 그렇고 베트남은 원래부터 한국 사람이 안 가도 핫했잖아요. 그랬죠. 핫했죠. 그렇죠. 역사로 따지면 이미 고려시대에 네. 베트남 사람들이 고려에 와서 고려 인삼을 사신들이 와서 구해가기도 했고. 그래요? 네. 베트남 사람들이 네. 고려 인삼을 직접 배 타고 와가지고 네. 지금 한국에서 많이들 찾아가시는 다낭이라고 하는 데가 있잖아요. 다낭, 그렇죠. 다낭이 국제무역도시잖아요. 네. 옛날에. 거기에 뗏목을 그냥 띄워놓으면 자연스럽게 우리나라 서해안까지 온다 그래요. 진짜요? 네. 그래서 그 뗏목 타고 오신 분이 있대요? 우리나라에 귀화를 해서 오신 분이 있으세요. 제가 정확하게 연도는 기억이 안 나는데 우리나라 고려시대. 고려시대예요. 13세기 정도로 기억이 네. 나는데, 우리나라 이씨처럼 그 한자 이씨, 같은 이씨인데, 네. 리왕조 시대에. 베트남 리왕조 시대에. 네, 맞아요. 왕자가 그 난을 피해서 고려로 피난을 옵니다. 무슨 화순이씨인가? 화산이씨. 그리고 또 한 분 있어요. 정산이씨. 정산이씨. 예, 그때 우리가 몽고랑 싸우고 있을 때 이분들이 오셔가지고 몽고랑 같이 싸우면서 우리나라 성씨를 하사를 받아요. 그분들이 화산이씨, 정산이씨. 왜냐하면 그때 몽고군들이 베트남도 같이 쳐들어갔었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사실은 몽고군이 베트남을 작사를 냈지 않았어요? 많이 싸웠는데 베트남이 치열하게 싸워서 치열하게 싸웠죠. 몽고군이 표면상으로는 승리는 했으나 점령을 실제로 못한 나라가. 그렇죠. 통치를 못했어요. 못한 나라가 베트남이죠. 몽고는 그거는 고려도 마찬가지죠. 몽고가 자기가
직접 통치하다보다는 부마국으로 만들고 이렇게 통치를 하는 게 몽고의 통치 전략이니까 그건 그렇고 네. 지금 제가 계속 베트남은 항상 핫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거를 꼭 한국하고의 관계로서 핫하는 건데 제가 말하는 건 핫 그냥 HOT 의 측면에서 네. 덥다라는 덥다. 뜻으로 이야기했는데 그게 너무 아재 개그라서 이렇게 이야기가 쉽지 않네요. 예, 그건 그렇고 네. 베트남에서 뭐 하세요? 화장품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화장품사. 네. 베트남 더운 동네에서 화장품을 사람들이 써요. 쓰긴 쓰는데 아직까지는 그동안 언론에서 알려진 것과 달리 되게 작은 시장이었어요. 네. 근데 이제 올해부터는 되게 베트남이 핫한 화장품 시장이 지금 되어가고 있습니다. 베트남에서 그러면 이거 여름에 크림, 선크림, 선블럭, 예. 선블락을 베트남 사람들 해요? 아직까지는 많이 하지 않았는데요. 이제 00년대, 90년대 후반에 태어난 사람들이 이제 선크림을 쓰기 시작하고 젊은 있습니다. 친구들. 네, 근데 화장품은 보통 젊은 사람들이 많이 쓰죠. 그렇죠. 네. 그리고 베트남은 젊은 층 인구가 급속도하게 많잖아요. 많아지고 있죠. 지금 그렇죠. 이제 올해부터 00년대에 태어난 친구들이 해마다 100만 명씩 성인이 되고 있죠. 그렇죠. 구매율이 맞아요. 옛날에 황심소에 나와가지고 베트남에서 화장품 사업인가 하던 그분 맞냐고. 댓글인데. 맞습니다. 그분 맞죠?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 이후로 화장품 사업이 잘 됐어요? 뭐 계획대로 지금 진행 잘 하고 있습니다. 계획대로 잘 되고 있어요? 네. 그럼 화장품 사업 말고 이 베트남에서 오신 분을 바라보는 우리 이방인 어떠셨어요? 저 질문지 되게 많이 가져왔는데. 네, 어떤 질문 하세요? 근데, 외국 생활 하시면서 제일 어려운 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외국 생활하면서요. 예. 근데 거의 외국이 아닌 것 같아요, 지금 베트남이. 베트남 자체가 한국이랑 정서적으로나 모든 게 참 비슷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호치민에만 이제 현재 한국 교민 약 15만 명 살고 계셔서 15만 명이면 한국의 한 소도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외국에서 왔다고 외국에서 사는 어려움이 뭐세요? 이런 통념적인 질문이 너무 진부하잖아요. 젊은이들이 새로운 기회의 땅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있죠. 있는데 뭐 기회의 땅이지만 충분한 준비가 없이 오면 좌절의 땅이 될 수는 있죠. 그건 어느 곳이든. 그러니까 본인이 준비를 잘 해오면 한국에서 네. 지가 뭔가 기회가 없다고 생각해서 베트남에 가서 새로운 기회를 찾겠다라는 젊은이가 있다면 네. 어떤 조언을 먼저 해주시고 싶으세요? 요즘들 베트남에 이렇게 와가지고 베트남어 공부하면서 기회를 찾으시려고 하는 분들 참 많아요. 네.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원하는 게 뭔지를 명확하게 아는 게 중요해요. 그것도 내가 어떤 사람이고 네. 내가 어떤 욕망을 가지고 네. 있는가. 그럼 대부분 사람이 돈 벌려고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럴 때는 베트남 분이 한국에 가서 돈 벌려고 하는 건 그 욕망이 맞는데 네, 그렇죠. 한국 사람이 베트남에 가서 돈 버는 게 아니라 돈 쓰잖아요 되게. 네.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보통 이렇게 오시는 분들한테 말씀을 드릴 때 내가 잘하는 거, 내가 좋아하는 거, 그리고 내가 싫어하는 거, 내가 못하는 거. 근데 사람이 내가 잘하면서 좋아하는 걸 다 수는 없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내가 싫어하지만 잘할 수 있는 거는 최소한 해야 돼요. 그래야지 뭐 경제 생활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최소한 내가 싫어하지만 그 수위는 본인이 선택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극심한 돈은 뭐 억대 연봉을 받는데 극심한 스트레스 받는다고 하는 건 몸을 망가뜨리니까 그거는 본인이 선택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한국에서 네. 사실 자기를 잘 알고 자기가 뭘 하는지를 잘 아시는 분이 살기 힘들어서 내가 베트남에 가서 새로운 기회를 찾겠지 할 가능성은 잘 없죠. 잘 없죠. 네, 여기서도 네. 잘할 수 있는데. 그렇죠. 네. 여기서 잘 못 살고 여기서 내가 뭘 원하는지 모르겠고 그런데 이게 내 탓은 아닌 것 같고 이 한국이라는 나라가 거지 같고 한국에 있는 사람들이 내한테 제대로 된 기회를 안 주고 나를 알아봐 주지 않고 우리 부모가 개떡 같고 이래서 내 진짜 내 한 몸과 불알 두 쪽으로 또는 내 한 몸으로 그냥 베트남 가서 내가 기회를 찾겠다 이런 마음이 있는 분한테는 베트남이 뭐가 좋다고 이야기를 해줄 수 있나요? 나는 소심한 사람인 것 같은데. 아니, 어떨 때는 활발하기도 하고. 나도 모르겠는 나의 진짜 마음을 밖으로 꺼내서 눈으로 볼 수도 없고 어떻게 해야 진짜 내 마음을 확인할 수 있을까요? 내 마음의 MRI, WPI 검사를 해보세요. WPI는 대한민국 대표 심리학자 황상민 박사님이 10여 년간 연구 개발한 성격과 라이프 스타일의 과학적인 진단 방법입니다. 내 마음을 비춰주는 마음의 거울 WPI. 내가 어떤 사람인지 지금 알아보세요.
WPI 검사는 인터넷 검색창에 황상민의 심리연구소를 검색해서 할 수 있습니다. 관심은 많으신데 지금 대한민국의 베트남어 학과가 전국에 4개밖에 없어요. 네. 서울에는 한국외대 하나가 있고요. 네. 부산에 2군데, 그리고 네. 충청도에 한 군데가 있는데 네. 아직도 베트남 관련된 전문 인력이 매우 부족해요. 아,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네. 베트남 관련된 전문 인력이 부족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그 전문 인력이 생겨서 베트남이 핫한 거로 사람들이 생각할 가능성은요. 네. 별로 없어요. 없나? 발전이 없어요. 그런가요? 왜 그러냐 하면 네. 우리가 미국을 동경해가지고 미국에 뭐 가서 미국학 연구를 한다. 이렇게 사람들이 할까요? 안 하죠. 안 해요. 네. 뭐 일본은 뭐 그러면 중국은 그러냐? 그럴 때 중국 말이나 일본 일본 말은 아니고 영문과는 많잖아요. 네. 라고 하고 중국말은 맞네요. 많잖아요. 그거는 세계 경제 대국으로 하는 그 언어가 국제적으로 통용하니까 그걸 하지. 네네. 베트남이 세계 경제 4대 국가가 되면 아마 베트남 말 안 해도 만들어질 거예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제가 너무 말을 처음부터 잘라서 하는데 본인이 마치 베트남과 한국과의 가장 큰 이슈가 뭡니까 할 때 이미 정답을 우리가 너무 베트남 전문가가 없어서 그래요 라고 할까 봐서 내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군요. 네. 근데 한 가지 한국 사람들이 요즘에 베트남에 관심이 참 많잖아요. 많죠. 왜 관심이 많을까요? 비슷해서요. 우리나라, 그러니까 낯선 나라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러면 네. 옛날에는 베트남이 한국하고 비슷하지 않았어요? 비슷했지만 한국 사람들이 베트남을 많이 안 갔었죠. 잘 몰라서 그렇다. 몰라서. 네. 그러니까 가장 대표적인 통계가 작년에 비해서 재작년에 비해서 작년에 일본 관광객이 확 줄었어요. 네. 그 대신에 베트남 관광객이 30% 수준까지 늘어나고 증가를 있죠. 했어요. 네. 그러면 그게 왜 갑자기 중국 사드 이슈 때문에 한국 경제가 많이 좀 힘들죠. 중국 관광객이 한국에 오는 것도 끊기기도 하고, 중국에 진출한 한국 회사들이 힘들어서 최근에 베트남으로 많이 이전도 했고, 그리고 그동안 사실 베트남 사람들이 한국에 오려면 비자가 엄청나게 까다로웠거든요. 비자 그렇죠. 받기가. 그게 대폭 완화가 되면서 이제 베트남 사람들이 한국에 많이 찾아오면서 베트남 사람들도 한국에 와보니 우리 베트남 사람들과 정서도 비슷하고 내가 드라마에서 봤던 모습들을 실제로 보니까 좋아하기도 하고. 베트남 사람들에게서는 한국은 마치 옛날에 한국 사람이 일본에 가면 선진국이라고 느끼면서도 상당히 많은 공통점이나 유사성을 찾는 그런 느낌으로 네. 한국에 오면 야, 우리도 이렇게 잘 살 수 있다. 참, 그리고 정서도 비슷하다. 네. 그리고 중국을 중간에 두고 이 하나는 북쪽에 있고 하나는 남쪽에 있는 그 차이 외에는 참 비슷하구나. 그렇죠. 이런 정서를 쉽게 공유할 수 있잖아요. 네네. 그리고 문화도 매우 비슷하고. 비슷하고. 예. 한자 문화권이고 유교 한자 문화권이고. 문화권이지만 베트남은 알파벳 형태로 쓰고 있죠. 언어를 바꿨고 네. 우리는 다행스럽게도 세종대왕께서 한글을 만들어 주셔가 우리의 고유 문자를 가지고 있는 네. 그런 측면에서 우리의 문화적인 또 우월성을 누릴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그러니까 이제 베트남 사람 입장에서는 이 나라가 선진국이긴 한데 그렇다고 뭐 짜다가 잘난 거가 있나 없나 생각을 하는 한편으로는 베트남 사람들이 또 상당히 강한 자존심. 그렇죠. 그렇죠. 너희들은 아직도 이 나라가 쪼개졌는데 우리는 우리 힘으로 이 독립을 쟁취했거든 하는 자부심까지도 있는. 그렇죠. 강대국들을 다 이겼으니까. 그렇죠. 프랑스, 미국, 중국을 다 이긴 나라니까요. 그런데 왜 최근에 베트남에 대해서 왜 한국 사람들이 더 많이 방문을 하게 됐을까요? 그게 비즈니스 측면과 관광 측면에서 뭐 둘 다일까요? 그렇죠. 네. 베트남이 우선 산업적인 측면에서 매우 핫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포스트 차이나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제 동남아 아세안 국가에서 인구가 1억 가까이 있는 나라가 인도네시아, 필리핀인데 정서적으로 이 인프라적으로나 다 이 화교들이 다 좌지우지하고 있는 국가들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베트남은 화교들이 영향력이 없는
나라입니다. 그게 재밌는 게 대한민국도 화교들이 경제를 못 가진 나라거든요. 나라죠. 그걸 못 가지게 만들었죠. 그렇죠. 베트남도 똑같이 그랬죠. 그것도 매우 같은 방법으로. 그렇죠. 네. 그게 뭔데요? 베트남이 1975년 전쟁이 끝나자마자 바로 화폐 개혁을 하고 음흠. 개인 예금들 다 몰수해버립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요. 그리고는 화교들이 다 떠나버리죠. 그렇죠. 우리는 어떻게 했는지 알아요? 우리도 화폐 개혁을 화폐 개혁은 있지만 더 중요한 거는 화교들이 땅을 못 사게 했어요. 토지를 소유를 못 하게 했어요. 국적도 안 주고. 그렇죠. 지금도 화교분들이 대한민국 국적 못 받으신 분들이 많으시죠. 귀하면 국적을 받을 수 귀화를 있죠. 하면 그렇죠. 그런데 대만이나 중국 국적을 가지면서 대한민국 국적을 못 가지게 하는 네. 이중 국적을 허용을 안 했죠. 그리고 지름으로 토지 소유를 못하게 했죠. 베트남도 똑같습니다. 그럼요. 참 비슷한 나라예요. 그렇죠. 둘 다 참 똑똑하잖아요. 네, 똑똑하죠. 중국에서 붙어서 살아남는 방법이 뭔지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안다는 거죠. 아주 오랜 시절부터 매우 비슷한 방식으로 살아온 나라들이. 그래서 살아남은 거예요. 네. 그래서 다른 중국에 붙어 있는 나라들은 다 복속이 됐거나 했지만 남만, 동이는 여전히 본인들의 그렇죠. 나름대로의 그렇죠. 문화와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네. 살고 있다는 거죠. 그게 참 역설적이게도 화교의 영향력이 없기 때문에 지금까지 베트남이 다른 동남아처럼 금방 발전을 못했거든요. 그렇죠. 다른 나라들은 화교들이 모든 이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유통망이라든지 교통망을 다 이용해서 발전을 했어요. 그렇죠. 근데 국가는 성장을 하지만 중산층은 형성이 안 됐어요. 그럼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하는 이야기가 제가 1984년도에 초등학교 5학년의 사회 시간에 이 동남아 부분에 대한 파트에서 말레이시아나 인도네시아나 필리핀은 자원도 많고 성장 여력이 많은 나라다고 했는데 지금까지도 그 나라들은 성장 여력이 많은 나라예요. 더 이상 그렇죠. 발전이 없죠. 발전을 못하는 나라들이 항상 성장 여력이 많다. 그러고. 잠재력만 많고. 그렇죠. 발전한 나라는 발전했으니까 그 이야기를 할 필요가 그렇죠. 없죠. 공부 못하는 친구들이 항상 공부를 잘할 여지가 많은 거죠. 그렇죠. 거기나 여기나 똑같이 헬이라고 느끼실 거예요. 그렇게 아무 지옥이다. 네. 그리고 거긴 더 더운 지역이다. 더 힘들죠. 더 힘든 외국인들. 지역이다. 네. 외국이기 때문에 네. 갈 생각 말라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싶다는 네. 이야기네요. 하지만 반대로 자기 자신을 명확하게 알고 그 나름의 생각에 이 시장에서 해볼 만하다고 오시는 분들은 정말 알아서 잘하고 계세요. 그렇죠. 그런데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혹시 베트남 가가지고 한국 식당을 하면 그래도 좀 잘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분 저한테 상담할 때 많이 오시는 오세요. 분이- 많이 오시는데 많이 오세요? 지금 제가 거주하고 있는 곳이 코리아타운인데요. 네. 거의 2달에 한 번꼴로 간판들이 많이 바뀌어요. 망한다는 거군요. 네. 그렇죠. 그분은 한국에서 식당에도 망했을 뿐이니까 네. 베트남이라고 안 망하겠어요? 그렇죠. 네. 이제 과거에 다른 해외에서 한국 식당 하시는 분들은 거기서 마땅히 생계 수단이 없어서 한국 식당 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음흠. 이렇게 교민이 15만 명이나 사는 지역에서 한국 식당들은 한국에서도 꽤 잘하시던 분들이 오세요. 그럼 너나 할 것 없이 잘하지만 음식 맛이 중요하기도 하지만 비즈니스잖아요. 그러면 내가 현지 직원 관리도 중요하고 식자재를 어떻게 잘 수급해오는 것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영업을 또 한국에 사는 방식도 다르게 베트남에 사는 방법도 중요한데 내가 음식을 좀 잘하니까 이렇게만 생각하고 가면은 실패하죠. 네. 베트남의 WPI를 전파하시길 그러는데 네. 베트남 분인데 한국말을 잘하시는 분이 이 WPI에 대해서 네. 물어오신 적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신기하다 네. 생각을 했었는데 네. 베트남에서 이런 사람들이 자기 성격을 안다 이런 것들이 사람들 관심을 끌 수 있을까요? 충분히 관심을 가질 겁니다. 왜요? 왜냐면 베트남 사람들도 이제 이 진취적인 사람들일수록 자기가 누군지를 알고 싶어 하거든요. 그거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누구나 자기가 누군지를 끊임없이 탐구하고 알고 싶어 하잖아요. 네. 근데 특히 자아에 대한 욕구가 강한 사람일수록 자기를 더 알고 싶거든요. 베트남 사람들이 그렇겠네요. 대체적으로 진취적이라 매우 그런 게 필요할 그래요.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베트남에 가서 그런 진취적이고 자기를 알고 싶은 욕구도 있고 이걸 아는 이 심리학이나 또 이 WPI를 배워서 베트남에 자기가 심리학도 보급하고 베트남 사람들의 심리를 탐구하고 싶다.
그런 분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알겠습니다. 알려주십시오. 막 머리에 떠오르는 친구들이 몇 명 있네요. 아, 그래요? 네. 예, 그러면 언제든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인생사에서 안타까움이죠. 그죠? 그렇죠. 근데 그건 그렇고, 네. 여전히, 뭐, 경제적으로, 관광적으로, 왜 지난 2, 3년 사이에 베트남이 더 사람들한테 이 어필을 하고, 특히 한국 사람들이 왜 베트남에 지난 2, 3년 사이에 더 많이 몰려가기 시작했냐 이거예요. 중미 무역 전쟁이 좀 영향이 있을 수도 있나요? 그거는 올해부터 뚜렷이 나타나기 때문에 작년에는 그 현상이 안 나타났거든요. 사실 제가 봤을 때는 최근 2, 3년 사이에 제가 이제 한국에 없고 계속 베트남에만 있다 보니까 저는 제가 2011년부터 베트남인데 꾸준히 한국 사람들이 많이 들어왔거든요. 꾸준히 많이 들어간 건 맞는데 그게 20% 30%로 확 뜬 거는 작년. 네. 그게 뭐 박항서 감독의 영향 때문이다. 그건 전혀 아니라는 거 전혀 알겠죠? 아니죠. 재밌는 게 그게 중국과 일본을 대항하는 얼터너티브 대안으로 베트남이 확 부상이 된 거예요. 네, 그게 예. 미국이 요즘 베트남을 많이 밀어주고 있죠. 그렇죠. 예. 과거에 우리가 브릭스라고 하면서 브라질하고 인도를 막 띄워줬잖아요. 그게 미국이 중국을 대항하기 위해서 인도를 띄웠고, 그렇죠. 남미에서는 좌파 정권들이 많이 생기니까 그걸 막아주기 위해서 브라질을 띄워줬던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인도가 중국만큼을 대항을 똑바로 못하니까, 그리고 점점점 미얀마라든지 라오스, 캄보디아가 친중국화되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 베트남이 가장 중국과 역사적으로도 많이 대항도 많이 하고 가장 잠재력이 큰 나라다 보니 네. 미국이 적극적으로 밀어주고 있죠. 그래서 베트남 정부도 작년에 다낭에 미국 항공모함을 입항을 시켜버렸죠. 그렇죠. 네. 상당히 역설적이잖아요. 역설적이죠. 진짜. 매우 이 역설적이죠. 어제 오늘의 동지가 되고, 그리고 중국은 뭐 지금 전 세계 패권을 누가 차지하느냐 네. 라는 측면에서 미국하고 싸운다는 건 이야기를 하는데, 그 패권 국가 옆에서 누구가 이길까 이거를 눈치를 봐야 하는 네. 한국과 베트남은, 참 비슷하죠. 베트남은 그렇다고 중국의 눈치를 보거나 미국의 눈치를 보는 입장은 아니잖아요. 똑같이 눈치 보고 빌어먹고 살아야 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 차이는 왜 발생하는 것 같으세요? 베트남이 우리보다 잘 사는 것도 아니고, 아니고. 우리보다 미국이나 중국의 의존도가 떨어지는 것도 아닐 테고. 이겨본 그 자신감이 있지 않을까요? 자신감. 네. 자신감이라는 거는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뚜렷한 인식에서 나오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 정확하게 알고 있죠. 그렇죠. 그게 사실은 베트남 사람들이 진짜 어떻게 보면 우리처럼 단일 민족이라고 주장하지도 않고 네. 비애 쪽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비애 쪽이라는 것에 뚜렷한 뭐 정체성이 있다고 주장하지도 않는데 맞아요. 베트남 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 베트남이라는 거에 대한 강한 자부심을 가지고.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요. 네. 그건 전쟁에서 이겼다. 지금 우리가 돈이 많아서 잘 산다. 이게 아니라 우리가 경제 발전 이럴 때 아니라 적어도 우리는 우리끼리가 뭔지에 대해서 네. 인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경제를 이렇게 부강시켜 놨는데 그러면서 같은 민족이든 같은 동족이든 같은 마을에 있는 사람은 내가 니보다 돈 많은데 니는 쓰레기야. 너는 이런 이 식으로. 학교를 나왔는데 너는 저런 학교를 나왔어. 그러면서 서로 구분짓고 네. 차별화시키고 갑질하고 내가 갑이야. 어리라서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그 어리 조금만 있으면 변신해가지고 또 다른 데 가가지고 갑질하는 이런 짓을 하는 건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뚜렷이 못하는 거예요. 기껏해 내세우는 게 단일민족. 단일민족도 그걸 무슨 놈 아닌데. 단일민족이에요. 그럴 때 그거를 누가 찾아줘야 돼요. 베트남이 그러면 베트남에 훌륭한 호치민이라고 하는 지도자가 있었기 지도자가 때문에. 있었죠. 네.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 지도자는 당군 내세우면서 단일민족이라고 주장하고 자기 자신이 진짜 국민들에게 모범이 되는 모습을 보이는 게 뭔지를 모르면서 저걸 또 상대방을 깔아넘기고 상대방을 공격하면서 저절로 본인이 정체성이 만들어질 거라고 기대하는 그런 행태를 보이는 네. 거죠. 참 그 호치민이란 분이 참 대단하기도 한 게 단순하게 공산주의자가 아니고요, 사회주의자가 아니고 민족주의에 가까운 사람이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분이
이제 프랑스로부터 독립하고 나서 이제 국가 선포를 할 때 4명을 불러요. 근데 그 둘은 여자고 둘은 남자예요. 그리고 소수 민족 사람들을 공동으로 같이 해서 국가의 첫 깃발을 올립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다 같은 통합을 적극적으로 했고 남녀 평등에 대해서도 항상 염두에 두셨던 분이에요. 그런데 그거는 이제 호지민 이 선생이라고 불러요. 호지민 아저씨라고 그럽니다. 아저씨, 호 아저씨. 호 아저씨. 호 아저씨가 훌륭한데 우리 같은 경우에 국가를 수립하고 새로 정부를 수립한다면서 이승만. 그렇죠. 이승만은 지 권력을 얻기 위해서 사실은 본인의 정체성은 이승만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정체성은 이시왕조의 안평대군의 맷대손이라고 하는 그런 거예요. 귀족이시. 네, 나는 귀족이 왕족. 아니라 나 왕족. 왕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대통령이 되는 거는 왕이 되는 거와 같다는 마음으로 당연히 당연한데 조선 왕조는 종친부를 아예 없애버리고 그 왕조 자체가 이 나라를 망하겠다라고 또 덤탱이를 씌우는 그런 역할까지 하신 분이 이승만 대통령이세요. 그러니까 이 자기 자신이 권력을 얻겠다라는 데만 치중을 했지 이 나라의 정체가 뭐고 이 국민들을 어떻게 통합해야 된다라는 그런 대의를 생각하지 않았던 지도자라는 생각도 드는데 그건 제가 너무 아닙니다. 저도 동감합니다. 그래요. 네. 베트남을 통해서 나라가 잘 살든 못 살든 자기의 자존심을 지키면서 사는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이 이야기를 우리가 하게 된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가 베트남에 구경을 가든 베트남 가서 비즈니스를 하더라도 그 나라가 겉으로는 못 산다고 무시하지 마라. 그리고 베트남 사람들이 가진 자존심은 자기들은 세계 강대국과 싸워서 항상 이긴 나라고 빌붙어서 있는 것 같지만은 항상 칼을 갈고 있는 나라라고 국민들이라는 그 정도 인식은 해야지. 그렇죠. 예. 그게 그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거죠. 네. 그럼 네. 항상 베트남 사람에 대한 평상시 인식인데 그걸 또 박사님이 또 딱 뽑아주셨네요. 그래서 그 반대로 생각하면 우리가 조금 먹고 살만했다고 돈이 좀 있다고 이 나라가 제대로 된 나라라고 생각하지 말고 진짜 우리의 정체성이 뭐고 우리가 어떤 나라로 살아갈까 그걸 민족주의, 민족, 한민족 이거 주장한다고 되는 거 아니고 그것의 구체적인 모습을 어떤 리더를 통해서 우리가 현실에서 확인할 수 있는가. 지금 대통령이 그런 모습을 보이시는가? 다음 대통령은 그런 모습을 어떤 분을 통해서 보일 것인가? 이걸 우리가 생각한다면 다음에 우리가 국회의원을 뽑을 때도 그 사람을 조금 보는 눈이 더 생기지 않겠냐? 그렇죠. 먼 베트남의 지도자를 통해 가지고 현재 대한민국에서 우리가 어떤 지도자를 필요하는가? 화장품으로 얼굴을 번지리하게 만드는 것을 넘어서서 네. 진짜 우리 모두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될 건가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해주신 우리 유영국 선생님 먼 베트남에서 오셔가지고 바쁜 시간에 황상민 TV에 출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초대해 주셔서 영광입니다. 황상민 박사님께 상담을 받고 싶으신가요? 비슷한 WPI 프로파일 상담 사연을 봐도 알 수 없었던 자신의 본질적인 문제를 파악하고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해결 방법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자기 삶의 통찰을 얻으시고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세요. 관련 문의는 WPI 심리상담 코칭센터로 문의 바랍니다. 부모님이 혹은 내 자식의 행동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으신가요? 주변 사람들과 소통의 문제를 겪지만 이야기를 해보려 해도 계속 꼬여만 가시나요? 좀 더 나은 삶을 살고 싶지만 별다른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계신다고요? WPI 워크샵에서 자신을 알고 주변 사람을 이해하고 삶의 방향성을 확인하여 더 나은 삶을 살아가세요. 상담가로서 커리어도 개발하고 삶의 지혜와 이해를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듣기만 했던 WPI에서 벗어나 워크샵을 통해 WPI를 배우고 유용하게 활용해보세요. 8월 24일 WPI 워크샵이 열립니다. 자,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때론 귀여움으로, 때론 멋진 스타일로, 때론 호통으로, 또는 날카로운 통찰로, 때론 허당미까지 당신의 불면을 밝혀줄 황상민의 심리상담소가 훨훨 날아갈 수 있게 작은 약속이 모여 응원해주세요. 후원해주세요. 당신의 후원으로 쑥쑥 크는 황심소.
해피 나눔을 통해 후원 가능합니다.